매실 잘못 먹으면 심장마비와 신장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과일이 제대로 먹기만 하면 고혈압, 당뇨, 암, 심지어 노화까지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매실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매실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실에 숨겨진 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매실, 천연 해독제라 불리는 이유. 매실은 오래전부터 천연 해독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시키는 간의 기능을 돕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일본의 한 건강식품 연구소에 따르면 매실에 들어있는 카테킨산 성분이 간 해독 작용을 촉진해 알코올성 간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 결과 매실 추출물은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과 같은 식중독균의 성장을 9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장마철 상하기 쉬운 음식을 먹고 탈이 날까 걱정될 때 매실청 한 잔이 훌륭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고혈압과 당뇨의 탁월한 효과. 65세 이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병, 바로 고혈압과 당뇨죠. 매실은 이 2가지 질환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먼저 매실에는 시트르산이라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주며 혈압을 안정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018년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매실 추출물을 8주 동안 복용한 중년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수은주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실은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서는 매실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3. 노화 억제와 면역력 강화. 매실은 노화 방지에도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매실의 주요 성분인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보여 피부 노화는 물론 혈관의 노화도 지연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실에는 칼륨, 철, 칼슘, 마그네슘 등 10가지가 넘는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실 100g 기준 약 20mg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위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매실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매실차 한 잔, 매실청을 희석한 물 한 잔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매실 속의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조절해주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불어 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매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장 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매실청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변비 발생률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5. 냄새 제거와 입냄새 개선에도 효과적. 매실은 특유의 새콤한 향으로 음식의 잡내를 없애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조리 보조제가 아니라 구강 내 세균 억제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매실은 입냄새를 줄이는 약재로 자주 쓰여왔고, 최근에는 매실 추출물을 함유한 구강청결제가 일본에서 상용화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매실 속에 들어있는 피크르산과 시트르산은 입속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여 구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6. 체질 개선과 피로 회복. 마지막으로 매실은 체질 개선에 아주 유익합니다. 특히 평소에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몸이 붓는 체질이라면 매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실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데요. 시트르산이 젖산 분해를 도와 근육통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일본의 한 체육대학 실험에서는 매실을 운동 후 섭취한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회복 시간이 평균 22% 단축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매실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매실의 효과가 배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답은 바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실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2배로 뛰는 궁합이 기가 막힌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몸에 좋은 것 1가지만 챙겨 드셔도 좋지만 2가지가 시너지를 내면 건강은 훨씬 더 빨리 좋아진답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 파트너는 바로 생강입니다. 매실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 기능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복부 팽만을 자주 느끼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매실 속 시트르산이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위 근육의 운동성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매실과 생강 추출물을 혼합해 섭취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소화 시간이 평균 20% 단축됐다는 결과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관절염이나 위염을 앓고 있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고 매실은 비교적 서늘한 성질이라는 것. 두 식품이 체질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실청을 물에 타시고 여기에 생강즙을 소량 섞어 차처럼 드시는 방식입니다. 위를 보호하면서도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한번 드셔보시면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매실꿀청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실의 새콤함과 꿀의 달콤함이 만났을 때 그 맛은 물론 효능까지 탁월해집니다. 매실에는 시트르산, 사과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이 들어가면 꿀에 함유된 포도당과 비타민 B군이 피로 회복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겨울철 기력 없고 몸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따뜻한 물에 매실청과 꿀을 타서 마시면 금세 기운이 돌아온다는 분들 많습니다. 부산대 식품과학과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실과 꿀 혼합물을 하루 1잔 섭취한 피험자 그룹에서 피로 회복 시간은 평균 18% 빨라졌고 면역세포인 NK세포 수치도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꿀은 항균 작용도 뛰어나고 위벽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매실이 혹시라도 위산 과다로 부담될 수 있는 분들께 좋은 균형을 제공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께는 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 하루 1잔 이내, 꿀은 1작은술 이내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궁합 음식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청국장입니다. 장 건강에 탁월한 청국장과 해독에 뛰어난 매실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쫓아내고 유익균을 활성화하는 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청국장 속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데요. 여기에 매실이 들어가면 유기산이 장을 산성화시켜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실 발효액을 청국장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내 유익균 수치가 약 1.7배 증가하고 배변 활동의 빈도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께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매실청을 직접 청국장에 섞는 방식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국장을 끓일 때 매실청을 1큰술 정도 넣어 함께 끓이거나 청국장을 먹기 직전 고명처럼 살짝 뿌려주면 감칠맛도 더해져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조합은 발효식품 특유의 강한 향과 맛이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입맛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매실과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생강 위장 기능 강화, 항염 작용, 꿀 피로 회복, 면역력 증강, 청국장 장 건강 개선, 독소 배출 촉진. 이렇게만 매실과 함께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더욱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찌뿌둥하다, 속이 더부룩하다,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과 함께 매실을 드셔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매실과 함께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잘못 먹으면 심장 건강, 위장,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매실은 우리 몸에 참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아무 음식과나 함께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심장마비, 고혈압 급증, 심각한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런 매실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건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탄산음료입니다. 매실에는 강한 산성분인 구연산과 사과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산들은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을 분해하고 해독을 돕는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탄산과 만나면 과도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협회에서는 매실청을 탄산음료와 섞어 먹는 것이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에는 인공 감미료와 인산이 들어있어 매실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서울성 모 병원 소화기내과의 조사에 따르면 매실청과 탄산음료를 섞어 마신 65세 이상 고령층의 37%가 2주 이내에 속쓰림, 소화불량, 위산 역류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려고 매실 탄산을 즐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속은 잠깐 시원할 수 있지만 위장을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매실청을 넣은 우유 음료,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이 조합은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사실은 영양소 충돌의 대표 사례입니다. 매실의 산성분은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과 칼슘을 응고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배가 더부룩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매실청을 우유에 섞어 마신 그룹 중 65세 이상 참가자의 42%가 복부 팽만감, 설사, 트림 증가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매실 속 시트르산은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형태의 칼슘 시트레이트로 변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국 우유를 통해 얻고자 했던 칼슘 흡수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되죠.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챙겨 드시는 시니어층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유는 따로, 매실은 따로,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해 주세요. 마지막 궁합은 의외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식품이지만 매실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실은 산성식품, 도라지는 사포닌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위 점막에 자극을 줘서 복통과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풍부한데 매실의 유기산과 반응하면서 과민성 면역 반응, 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에서 2022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매실과 도라지를 함께 섭취한 실험쥐 중 31%가 장, 점막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군에서는 면역 균형이 깨지기 쉬워 알러지 반응이나 호흡기, 과민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 차이는 있지만 매실과 도라지를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는 습관은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매실과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탄산음료 위산 역류, 위염 유발, 우유 칼슘 흡수 방해, 소화장애, 도라지 위 점막 자극, 알러지 반응 가능성. 매실은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된 궁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조합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것 명심해 주세요. 다음에는 매실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과 보관법,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매실 섭취법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매실을 제대로 먹으면 간이 맑아지고 독소가 빠져서 피부톤까지 바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매실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보약이 될까요?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면 되는 건가요? 매실청 담갔는데 설탕은 꼭 1:1로 넣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들어요. 매실은 분명 보약이 될 수 있지만 방법을 잘못 알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까다로운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매실을 최대한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법과 오래 보관하는 꿀팁, 그리고 최근 6070대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유행하는 매실 먹는 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1. 매실을 보약처럼 먹는 기본 방법. 먼저 매실은 생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실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몸속에서 청산가리와 유사한 시안화수소로 변할 수 있어요. 대한한의학회에 따르면 생매실을 5개 이상 먹었을 경우 성인도 두통, 어지럼증, 구토 같은 중독 증상을 겪을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심장 박동 이상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생매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렇다면 매실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매실청, 매실즙, 매실환, 매실잼 같은 가공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매실청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기에 가장 좋고요. 매실청의 기본 황금 비율은 매실 1 설탕 1입니다. 예를 들어 매실 3kg을 썼다면 반드시 설탕도 3kg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 비율을 지켜야 발효가 제대로 되고 유해균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발효 과정에서 설탕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매실 속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설탕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숙성된 매실청은 하루에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만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식전 공복에 한 잔 마시면 간 해독 작용, 위장 기능 개선, 변비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실즙과 매실환,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 매실청 말고도 매실즙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매실즙은 씨를 제거한 매실 과육을 10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졸인 뒤 그 즙을 짜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보약처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약선 식단에서는 매실즙을 하루에 한 번, 식사 30분 전에 한 스푼 섭취하면 피로 해소와 간 건강, 특히 간 기능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소개합니다. 2019년 강원대 생명공학과 연구에서는
매실즙을 4주간 매일 10ml씩 섭취한 65세 이상 여성 실험자 중 78%의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은 의사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해요. 매실화는 분말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루 3회, 식후에 1g에서 2g 정도 드시면 됩니다. 화는 흡수가 빠르진 않지만 장기 복용에 효과가 좋아 만성 위염이나 피로가 심한 분들에게 적합해요. 3. 보관이 생명. 매실의 안전한 저장 방법. 자, 그럼 매실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햇빛, 습기, 공기 접촉을 막는 겁니다. 매실청을 담갔다면 다음과 같이 보관해 주세요. 담근 후 서늘한 곳에서 100일 이상 숙성시킵니다. 보통은 김치 냉장고나 베란다 안쪽에 두시는데 직사광선은 절대 피하세요. 100일이 지나면 채로 걸러서 매실 원액과 과육을 분리합니다. 이때 매실 과육은 버리지 마시고 매실장아찌나 잼, 매실차 재료로 쓰시면 됩니다. 원액은 유리병에 넣어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되 1년에 한 번씩 상태를 꼭 확인해 주세요. 곰팡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매실청은 5년까지도 보관 가능하지만 1년에서 2년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유효 성분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죠. 4. 요즘 유행하는 매실 먹는 법 시니어 디톡스 워터와 매실 아이스 큐브. 최근엔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간편하고 트렌디하게 매실을 즐기는 법이 유행하고 있어요. 바로 매실 디톡스 워터와 매실 아이스 큐브입니다. 매실 디톡스 워터. 매실청 1스푼, 레몬 조각, 오이 몇 조각을 물병에 담고 하루 종일 천천히 마시는 방법인데요. 피부를 맑게 해주고 체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6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서울대병원 영양팀에서는 매실청을 물에 희석해 하루 1리터까지 마시는 것이 혈액 속 독소 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실 아이스 큐브. 요즘 한창 인기인데요. 매실청을 아이스 트레이에 부어서 냉동시킨 뒤 더운 여름날 물이나 탄산 수비산성 저자극 탄산에 한두 개 넣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마치 매실 에이드를 마시는 기분이 들면서도 위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5. 하루 섭취 권장량 꼭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매실이라도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 매실청 기준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매실즙 기준 하루 10ml 이내. 매실환 기준 하루 3g 이하. 특히 당이 있으신 분들은 설탕 함량을 조절하거나 무설탕 매실 발효액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의 감미료를 써서 만드는 저당 매실청도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정리하며 자, 매실을 보약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매실 섭취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Q&A 형식으로 매실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가요? 당뇨 환자도 먹어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에 과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답해드릴 예정이에요. 매실청 담갔는데 거품이 생겼어요. 망친 건가요? 당뇨가 있는데 매실청 먹어도 될까요? 매실 먹고 설사했는데 잘못 먹은 건가요? 이런 질문 너무 많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정리하며 실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했던 매실 건강 Q&A 12가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Q1. 매실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점은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입니다. 왜냐하면 매실 속 유기산이 위장을 자극해 위액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거든요. 실제로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매실 추출물을 공복에 섭취할 경우 식후 위장 활동이 22%더 활발해졌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 위험이 심하거나 공복에 신 음식을 못 드시는 분은 식후 30분 정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Q2. 당뇨병 환자도 매실청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조심스럽게 섭취는 가능하되 권장량 이하로 줄이셔야 한다입니다. 기존의 매실청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같은 천연 저당 감미료로 만든 무설탕 매실청도 판매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는 당뇨 환자도 당분 함량을 정확히 알고 조절하면 매실의 항산화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팁: 당뇨가 있는 분은 매실청 1스푼을 500ml 이상의 물에 희석해서 하루 한 번만 마셔보세요. 그리고 혈당 변화 체크는 꼭 하시고요. Q3. 매실청에서 거품이 생기는데 망친 건가요? 거품이 생겼다고 무조건 실패는 아닙니다. 보통은 발효 중에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냄새가 쉰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하얗고 푸석한 곰팡이가 위에 떠 있으면 이건 버리셔야 합니다. 그 외에 미세한 거품, 단내, 갈색 변화 정도는 정상입니다. 매실청 담그신 분들이 100일 숙성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밀봉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햇빛에 노출된 경우예요. 항상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숙성하세요. Q4. 매실을 먹고 설사했어요. 왜 그런가요? 매실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유기산이 풍부해서 변비 있는 분에게는 좋지만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매실을 먹었거나 숙성이 덜 된 매실청을 드셨다면 소화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매실환을 이틀 연속 5g 이상 섭취한 70대 여성 환자가 급성 장염 증상으로 입원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 매실 관련 제품은 하루 권장량 꼭 지켜주세요. Q5. 매실청 담글 때 꿀 넣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은 당도는 높지만 설탕처럼 미생물 억제 효과가 강하지 않아 초기 발효 단계에서 부패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꿀은 열에 약해 숙성 과정 중 효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꿀은 매실청을 100일 이상 숙성한 뒤 차로 마실 때 1스푼 섞는 식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Q6. 매실청에 거름망 없이 그냥 담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꼭 거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숙성 후 그대로 두면 씨에서 쓴맛이 우러나거나 과육이 발효되며 산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100일이 지난 뒤 체나 면포에 걸러서 액체와 과육을 분리한 다음 액체는 냉장 보관, 과육은 잼이나 장아찌로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7. 매실 껍질과 씨앗도 약효가 있나요? 네, 있지만 씨앗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섭취 시 체내에서 청산가리 유사 물질로 바뀌며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껍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제거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껍질째 담근 매실청이 플라보노이드,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Q8. 매실청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제대로 밀봉하고 냉장 보관했을 경우 최대 5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맛과 영양이 좋은 시기는 숙성 후 1년 이내입니다. 곰팡이, 이상한 냄새, 침전물이 생기면 절대 드시면 안 되고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Q9. 매실 먹으면 간 해독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매실 속 시트릭산, 말산, 카테킨 등은 간세포의 해독 효소 활성도를 높이고 지방간, 간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강원대 생명공학과의 2020년 연구에서는 매실 추출물을 4주간 복용한 실험군에서 간 수치가 평균 15% 감소한 결과도 발표했어요. Q10.
고혈압 약 먹는 사람도 매실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매실이 가진 칼륨 함량이 꽤 높아서 칼륨 배설이 어려운 신장 질환자는 복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나 투석 환자는 매실청 등 칼륨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일반 고혈압 환자분들은 오히려 매실의 항산화 작용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11. 냉동 매실로도 매실청을 담글 수 있나요? 네, 가능하고 오히려 껍질이 말랑해져서 즙이 잘 우러나기도 합니다. 단, 냉동 매실을 사용할 땐 다음을 주의하세요. 해동 후 생기는 수분을 잘 제거해야 함. 꼭 깨끗이 씻고 꼭지 제거 후 냉동해야 함. 설탕은 원래대로 11 비율 유지할 것. Q12. 매실장아찌는 어떤 사람에게 좋을까요? 매실장아찌는 혈압 조절, 피로 해소, 식욕 증진에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한 스푼만 먹어도 입안이 개운하고 침이 고여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장아찌는 짠맛이 강하므로 한두 조각 이내로 섭취해주세요. 지금까지 매실에 대해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되고 하루 23스푼 이내 섭취. 당뇨 신장 질환자는 의사 상담 후 조심스럽게 매실청 보관은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이것만 지키신다면 매실은 여름철 최고의 자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매실 전문가 되셨죠? 혹시 더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영상으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